세컨하우스 규제가 풀렸습니다. 3억 이하 지방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도 시골 빈집을 사서 싹 고치면 1억 지원해주고 아예 신축을 하면 2억 지원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취득세 280만원 감면해주고 지적 측량 수수료도 30%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파파TV입니다. 은퇴 후 건강과 소소한 삶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세컨하우스를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네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부터 농촌주택 개량 융자 지원 사업에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주택 개량 융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해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리모델링 및 철거,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20년에서 30년이라고 합니다.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선택할 수 있고요. 40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대출금리 1.5%로 우대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농촌 지역이 도심 지역보다 고령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을 유입시키려고 조금이나마 유인책을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대출 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혹시 모르니까 먼저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에 가셔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속 건물을 포함한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40평 이상이 되니 면적은 널널하네요. 또한 사업을 통해서 농촌 주택을 개량 신축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 측량 수수료도 30%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빈집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집을 뜻하고요. 해당 주소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고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빈집 통계는 통계청과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빈집은 54만 채이며 그 중에서 1년 이상 비어있는 농촌 빈집은 6만 5천 채이고요. 그중 철거는 60% 활용 가능한 집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농어촌 정비법상 지역의 안전 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 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 정부 입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와 부담이 매우 커서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빈집을 처분하려고 적극적일 거고요. 그러면 빈집이 매물로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까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농촌 세컨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부담 없이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촌 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관계 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 주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귀농귀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우리네님들, 귀농귀촌을 하시려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귀농귀촌의 트렌드일 수 있겠네요. 23년 3월에 농식품부가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귀농귀촌 유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U자형 귀농 증가세는 21년 67.6%에서 22년 70.7%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퀴촌은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I자형이 19년 31.9%에서 22년 34.6%로 증가세입니다. 귀농 퀴촌하는 이유로는 귀농은 자연환경 32.4%, 농업비전 발전 가능성 21.0순위였고 퀴촌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 22.6%, 자연환경 14.1, 정서적 여유 13.2순위였습니다. 소득 부분은 귀농, 퀴촌 5년차의 연 평균 가구소득은 3,206만원, 4,045만원으로 첫해 2,268만원, 3,521만원 대비 각각 41.4%, 14.9% 증가되었습니다. 지출 부분은 귀농 귀촌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귀농 183만원, 귀촌 216만원, 귀농 귀촌 전 265만원, 258만원과 비교해 각각 30.9%, 16.3% 감소하였습니다. 경제활동은 귀농 가구의 45.4%가 소득 증가 등을 위해 농업생산활동 외의 경제활동 수행하였고 퀴촌 가구의 6.1%는 퀴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였습니다. 퀴촌 이후 영농 시작 시기는 1년 이내가 88.5%로 가장 많았고 1, 2년 이내 9.8%, 2, 3년 이내 0.9%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민들과의 융화는 귀농 가구의 67.8%, 퀴촌 가구의 49.8%가 지역 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나쁘다는 응답은 각각 2.3%, 1.9%,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의 귀농 29.9%, 퀴촌 48.3% 차지하였습니다. 주요 갈등 요인은 귀농은 마을 공동시설 이용 문제 35.1%, 퀴촌은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 32.6%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요한 귀농 귀촌 만족도는 귀농 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농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며 3가구는 보통, 불만족은 각각 2.3%, 1.8%이었습니다. 어때요? 이 실태 조사가 믿을 만하다면 조사상으로 볼 때 만족도가 상당하게 보여집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모양새입니다. 시중에 많이 떠도는 이야기들은 실패한 분들이 자극적으로 하는 이야기인 듯 싶고 귀농 귀촌 하실 때 충분히 잘 생각하고 준비해서 하시라는 이야기로 들으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